26년도 아파트 시장 전망이 좀 어떠신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실체에 대해서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증세가 어떤 영향을 줄지를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쿨TV의 이걸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슈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26년도 아파트 시장 전망이 좀 어떠신지 그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또 성격이 급하니까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 지금 부동산 시장이 통계 이래에, 더 엄밀히 말하면 당군 이래에 네. 가장 빠른 속도로 일부 지역들이 가격의 폭등과 상승들이 일어났습니다. 20년, 21년이 또 어마어마한 장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그때보다도. 정부의 3년치를 네. 6, 7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아, 그 정도면 이제 할 말을 다 한 그 거죠.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차이는 있으나 이제 좋은 메인 지역들에 대해서는 가격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게 오른 이유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래를 좀 막았잖아요. 네. 대출을 막았고 네. 또 이제 거래를 할 때 실거주 요건을 붙이고 그러면은 매물이 어떻게 늘어날 거예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그러면 줄어든 데서 가격들이 거래가 되면서 움직이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가격들이 올라갔는데 여기에 전세가까지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거주를 할수록 전세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전세 수급 문제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어디로 옮기냐? 월세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월세도 미쳤습니다. 월세도 요즘에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삼중고입니다. 매매도 어렵고 전세도 어렵고 월세도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는 매매로 자산을 지키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은 공급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이거는 늘 있는 이슈고 그다음에 그 규제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는 게 유지가 되고 유동성장이 펼쳐지는데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심리들도 좀 어지럽고 불확실성에 대한 좀 불안함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 사실은 부동산이 움직임들이 이제는 상승장만 펴졌자면은 2026년 키워드는 상승장이 올라간다의 문제보다 그 주변으로 퍼진다, 확산의 문제들이 이제 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5년도까지는 네. 특정 지역 소위 말하는 한강벨트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네, 네. 다른 데는 사실 우리 동네는 뭐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안 그런데라는 느낌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좀 이렇게 퍼지는 양상인가요? 지금은 퍼지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네네. 그 퍼지는 양상이 신문과 네. 그 다음에 통계와 그리고 실체에 대해서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GPL하고도 네. 밀접한 우리가 이 GPL이 그 LTV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강남이 쭉 올라갔어요. 네. 그다음에 한강벨트가 쭉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래는 반토막이 되었답니다. 맞아요. 예, 거래는 반토막이 되고 상급지는 뭐 조금 유지가 되는데 거래는 반토막 됐어. 근데 이 집값 삼중고의 약발이 끝났나? 거래량은 어떤 데는 10, 15 대책 수준 이상으로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기준에 따라 조금 다른데 네. 지금 여기서는 거래는 줄어들었다. 네. 하지만은 또 늘었다. 이 두 개가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상존하네요. 네. 그럼 보시면은 그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왜 줄어들었냐? 12월 기준으로 10월을 비교해 보면요. 네. 거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 화살표가 이제 줄어든 걸 표시한 겁니다. 네. 10월 달은 어마어마하게 많았네요, 정말. 그렇죠. 이제 10, 15 대책 이전에 네. 하루에 막 거래가 막 1000건씩 이상 나오고 이래가 진짜 엄청난 네. 거래량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10월 달은 거래량이 많았고 네. 그래서 11월 달은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토호제 때문에 네. 거래를 해도 신고를 못 하고 토호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거래가 없는데 12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깜깜이 구간이라고 네. 말씀하셨던 기억 나는데 깜깜이 구간입니다. 맞습니다. 11월이 약간 깜깜이 구간이었었기 예, 때문에 깜깜이 그런 거고. 구간이고 상급지 위주로 거래량들이 이제 노출이 되었고 12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깜깜이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깜깜이들이. 그리고 1월은 12월하고 비교할 때 속도면에서
12월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12월 달이 왜 지금 11월인데 12월 달 걸 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12월 달 통계 집계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죠. 예, 1월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래량 보면은 여기 12월 달에 4,004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요. 예, 그렇죠? 근데 집계가 안 끝났어요. 근데 11월 달 집계가 끝난 거 보십시오. 3,400건이죠. 이미 뛰어넘었고요. 네. 아마도 5,000건 이상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5,000건이면은 원래 정상적인 거래량이에요. 야, 정상적인. 이렇게 토어제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그만큼 나왔다는 거는 네. 좀 많이 나온 편 아닌가요? 그렇죠. 많이 나온 네. 거. 그러니까는 둔화된 건 맞아요. 근데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그 규제로 인해서 더 자극이 되었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이가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문 기사는 12월 기준으로 10월을 비교해 볼 때 줄어들었지만은 11월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12월은 늘었다. 근데 1월은 더 늘 것이다. 이제 그리고 그 느름의 키워드는 상급지의 거래량이 느는 게 아니라 상급지의 거래량이 옆으로 확산한다. 흔히 말하는 키 맞추기, 뭐 키 맞추기, 이런 건가요? 네. 그다음에 수요층의 이동이 시작되는 어. 구간이 이제 올 1월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면요. 자, 한번 보면은 키 맞추기 장세. 강남은 숨고르기. 강남은 지금 거래량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작은 거래 큰 폭의 상승들이 있지만은 조금 이 호가 자체는 급하게 지금 올라가지 않고 그냥 좀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동작, 관악, 은평은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제로 묶인 서울 노원구 하급지잖아요. 네. 강남 상구를 뛰어넘었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 그러니까는 여기 키워드를 보세요. 강남의 파동이 외곽으로 퍼지고 그 퍼짐이 관악, 은평, 노원까지도 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세계를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네. 이 해석을 한번 볼게요.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면은 지금 강남이 상급지잖아요. 한강벨트 강남이 보시면은 여기 11월 달 12월 달 비교하면 11월이 반타작 났죠. 거래량이. 264에서 예. 128로.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네. 예, 가격은 그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초 같은 경우는 219에서 82, 네. 상급지, 그다음 네. 송파, 강남 3구죠, 420에서 229 줄어들었죠. 용산 유명하죠, 98에서 42로 반타작이 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강벨트의 중급지, 최상급지가 아니라 중급지 정도 되는 마포구를 보면은 조금 줄어들었죠. 그렇네요. 거의 예. 동일하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그 다음 걸 보면은 하급지의 한강벨트 외를 보시면은 네. 동대문구의 11월 달은 141에서 와,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었죠. 220건으로. 네. 서대문 같은 경우는 137에서 191, 191. 이렇게 늘었고, 그 다음에 구로구 같은 경우는 163에서 238, 노원구는 230에서 431 많이 늘었죠. 아, 그렇네요. 예, 그리고 중랑구 같은 경우도 96에서 124. 이거 하급지예요. 네. 그러니까는 수요가 이동되어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러면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 네, 네. 표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해보면 한번 또 그다음 자 상급지는 없어요. 하급지만 보고 구로에 구로동이 있어요. 네. 구로동 보면은 호가 한번 보십시오. 쑥 올라가 있죠. 저 초록색 바가. 그리고 가격도 올라가는 것도 추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 이게 무슨 와, 예. 뭐예요, 이거? 그리고 여기도 상승폭이 있잖아요. 상승이 거래가. 네. 그리고 관악구의 봉천동 같은 경우는 네. 이제 20년차 구축이 신고가를 또 찍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때보다도 더 올라갔네요. 그럼 그렇죠. 호가는 여기 위에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호가는 또 위에 있죠. 예, 그리고 한번 또 다른 데로 보시고 월계동 노원의 월계 네. 40년차 구축입니다. 얘도 하급지잖아요. 네. 열심히 올라가죠. 많이 그러네요. 올라갔죠. 그리고 성북구 장이동의 5년차 신축, 네. 예, 구축들도 올라갔습니다. 얘도 이제 신고가. 그렇죠? 퍼지고 여기가 좋은 지역은 솔직히 말해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맞아. 예전 작년만 하더라도 이런 그래프를 만약에 보여주시고 어딜까요 그러면은 서초동이요, 뭐 강남이요 이렇게 했을 법한 그렇죠. 그래프인데 이게 네. 그렇지 않네요. 그렇죠. 네. 또 이제 하급지를 보여드리면 한 번 더 내려보십시오. 이제는 하급지보다 조금 중급, 중하급지. 이제 참 중간 한 서열 25개 중에서 한 15위에서 네. 한 13위, 15위 정도 되는 데를 보면은 동대문 보세요. 얘는 동대문은요 답심리 심지어 구축인데 여기는 신축, 구축, 역세권 아니더라도 전체가 다 올랐어요. 네.
와, 동대문 서대문 여긴 장난 아니네요. 서대문도 여기도 좋은 아파트 선택 일부러 안 했어요. 서대문에 이제 좋은 아파트가 이제 부가현 뉴타운 쪽하고 네. 가재울 뉴타운 쪽인데 그쪽에서 그냥 아이언 뉴타운 안에 포함된 거 말고 그냥 구축 일반 구축을 했는데 여기도 뭐 2019년도에 4억짜리가 지금 호가가 17억까지 올라가 있어요. 와, 그렇네요. 예, 15억, 14억이 거래가 됐고 그러니까 와, 지금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이걸 보면은 또 밑으로 내려 보면은 이제 또 하급지, 은평구, 녹번역에 있는 신축도 신고가로 갔죠. 네. 그리고 강서구도 하급지거든요. 네. 여기는 신고가를 또 뚫었고. 야, 많이 올라갔는데요. 네, 그렇죠. 이때보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네. 이런 추세로 이제 거기에 메인되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옆으로 또 퍼지고. 근데 끝까지 퍼지지 않을 거예요. 막 네. 하급지 도봉구에 저 구석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까지 퍼진다 이건 아니고 네, 네. 메인 아파트들은 퍼지고 그 주변으로 확산이 어느 정도 규모까지 갈지는 가늠이 안 되지만은 이렇게 퍼지고 있고 요게 이제 그래프나 제가 여긴 담지는 않았지만은 용인 같은 경우도 네. 수지구도 어디를 찍어도 다 그 거의 신고가예요. 그래요. 예, 그리고 부산, 창원도 신고가 가까이 왔어요. 창원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지방까지도 많이 움직임들이 조금 퍼진 데가 있다. 와.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상급지 위주의 상승장이었다라고 네,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보여주신 걸 보니까 상급지에서 이 중급지까지도 퍼져 나가고 있다. 중급지는 신고가가 나온 곳이 많이 있다. 동대문 같은 경우는. 네. 예,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게 어디까지 퍼질 것이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런 전망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런 걸 전망하는 게 중요한 요 시점에 요즘에 뉴스 기사에 많이 나오는 게 드디어 부동산 증세가 시작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증세. 그게 예. 그 증세가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증세가 어떤 영향을 줄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일단은 증세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아마도 이번 6월 달에 지방선거 이전에 5월 8일자로 네. 양도세에 대한 중과 네. 계속 유예를 시켰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세가 중과가 되면 최대 82.5%까지 중과가 되거든요. 와, 근데 네. 10억 돈을 벌면은 네. 8억 2,500만 원이 세금이 되는 거예요.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예.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네.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당시 취득세 냈고 네. 보유하고 있는 와중에 보유세를 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양도 차익 계산할 때 다 공제해 주는 건가요? 취득세만 공제가 되고 보유세는 공제가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취득세는 공제가 돼요. 네. 예, 공제가 되는데 내가 본만큼에 대한 공제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었는데 네. 한 취득세가 한 1,000만 원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10억 중에서 1,000만 원을 빼고 네. 근데 빼면은 세구간이 바뀌겠죠. 네. 예를 들어서 10억이면은 세구간이 45%예요. 네. 그냥 일반 세율 구간은. 네. 근데 뭐 9억 이제 이 1,000만 원이 빼고 공제 빼고 하니까는 이게 취득세 때문에 9억 9천이 됐다. 네. 그러면 세구간이 한 3% 줄어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세구간을 줄어드는 좋은 타이밍들은 잡을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좀 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큰 큰 그건 없어요. 많이 제가 미미해요. 여쭤봤던 이유가 예. 82.5%면 거의 뭐 100%에 가까웠긴 한데 그 취득할 때도 세금 내, 보유할 때도 세금 내. 그렇죠. 다 따지면 100%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예요. 아, 그런 오래 경우도 가지고 있을 있으면 수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는데 네. 예전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최대 80%까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고 지금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없애버렸고 그리고 거주 여건과 보유 여건들을 두 개를 나눠서 거주를 한 거 40% 보유를 한 거 40% 이렇게 구간을 나눠 가지고 그것도 이제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세금에 대해서 공제라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많이 낸다. 그게 중요한 거는 이제 의견이 지금 나뉘는 것 같은데 야 5월 달부터 그게 뭐 부활하나 그렇다면서 네네 5월 8일입니다. 5월 8일인가 예. 그러면은 그때부터 팔면 엄청 중과가 될 테니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전에 팔려고 할 거다. 그 얘기인즉슨 매물이 나올 거다 시장에.
그럼 그게 공급 효과가 될 거다라는 의견들도 있던데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심하게 웃었나요? 또 진지하게 질문 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아니요, 웃으실 그 거예요? 센터님한테 웃은 게 아니라 네. 제가 조금 그 거친 말을 한다고 하면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게 항상 있잖아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그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다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주택자잖아요. 네. 저는 매물을 안 내놓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끝까지 가져갈 겁니다. 이 세율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네, 보시는 않을 거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 게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쵸. 예전에 2020년도에도 김현미 장관이 양도세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지 뭐 중과에 대한 혜택들을 주기 때문에 그 전에 매물 내세요 했는데 안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매물이 일부 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근데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고 오히려 거꾸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대출로 수요자 막았죠. 네. 예, 실거주 요건으로 거주 이동에 대한 부분들 불편하게 또 만들었죠. 네. 여기에 세금 중과까지 하면은 이제는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긴 현상이 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심화되느냐? 그 전에 조금 팔겠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정권이 있으면서 이 정권을 미워한다 이거보다는 역사적으로 김대중 정부 때 유동성과 규제로 가격이 올라갔고 노무현 정부 때 규제와 유동성장으로 가격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 정권이 있을 때마다 확률로 한 번이라도 틀리면은 이게 다시 변수가 있나라 생각하는데 똑같은 패턴들이 세 번 네 번째라면은 네. 이거는 이제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오징어 게임을 네 번 해본 거예요. 네 번을 해봤는데 자신 있죠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규제와 있고 유동성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매물을 잠기게 한다. 그러면은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제 이게 지명한 사실이고 공급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3년 동안 공급이 없어요.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면은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럼 물량이 나오는 거는 없진 않겠으나 그게 네. 시장의 방향을 바꿀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고 오히려 예, 오히려 그냥 냅뒀으면은 팔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양도세가 중과가 다시 뭐 부활 또는 정상화라고 네. 표현을 하던데 양도세가 부담이 올라가게 되면은 더 매물이 잠길 것이다. 더 잠기죠. 그리고 그 전에 조금 내놓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조금 네. 불안한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가 심각한 시장이 돼요.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거 기록으로 남겨놨다가 네. 나중에 6월달에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 네. 6월, 7월, 6월달에 또 그 재산세라든지 종부세의 기산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조세의 정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적용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5월달에 매물 잠김 현상으로 더 수급 불균형들이 일어날 거예요. 매물이 푹 잠길 거예요. 그러면은 더 매물이 없어지는 안 거는 그래도 요즘에 매물 없다고 난린데. 지금은 가뭄인데 땅은 안 갈라졌어요. 네. 근데 이제 땅이 많이 갈라질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한번 그 매물 잠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가격의 급등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무섭습니다. 공급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걸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 그 5월 8일 이후에 매물이 잠기고 그 잠긴 현상으로 가격의 불균형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저는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5월 8일 이전에 물량을 내놓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앞으로 미래의 그 유동성장이나 규제나 불균형에 베팅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아마 미미한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거기에 물량을 내놓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선은 뭐 증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들이 가격을 잡는 역할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좋습니다. 네. 그 집에 불이 나면은 소방차가 가서 물을 쫙 들이대 부어대는데 네. 한 바가지 띡 하면 티도 안 날 거잖아요. 약간 그렇죠. 뭐 그런 느낌으로 매물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인가 보네요. 비유가 정확한 비유입니다. 어제 본 책에 있던 비슷한 거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역시 책을 많이 읽어야지. 모방은 모방은 창조의 창조의 어머니. 그겁니다. 그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부동산 시장을 알아보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지폐채권의 담보가 안정성이 확보되는 시장이냐 네. 이건데 뭐
말씀 주신 걸 보면은 뭐 담보 가치는 탄탄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탄탄하고 상급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LTV 담보 같은 경우는 안전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정밀하게 네. 또 많이 올라갔으니까는 정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진짜 이걸 하시는 이 어떤 기준이라든 이런 거 보면서 항상 늘 감동을 받거든요. 아무튼 전 집값이 예. 저는 실거주 1주택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오르든 안 오르든 큰 그거는 없긴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다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르면은 기분은 좋죠 일단. 그렇죠. 대신에 급등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르더라도 맞아요. 차분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그 제 개인의 재산의 관점이 아니라 저는 제 개인의 재산보다도 회사 재산이 훨씬 크거든요. 저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더 중요한데 급등하면은 너무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 맞습니다. 이슈들이 생길 수 있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또 많은 인력과 또 대안들을 전략을 짜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언젠가 한번 올 것 같기는 한데 그게 그런 게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막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이렇게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만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게 인플레이션장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예. 상황이긴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의견 음. 역시 항상 이렇게 결론 먼저 짓고 거기에 대한 근거 말씀해 주시고 또 GPL과 연관해가지고 의견 딱 붙여주시니까 이 한 20분 정도 말씀 주시는 게 저희 GPL 채권 투자자분들께는 아주 그냥 알토란 같은 시간이지 않았을까 저도 싶습니다. 발언의 권한을 또 이렇게 허락해주는 이 해피 오영일 채널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얘기해 주시는 게 제일 감사하죠. 네.